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렇게 주목받을 줄 몰랐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금투세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네, 국내 기업 100여 곳에 투자하는 분이죠. 투자 규모도 수천억 원. 농사 짓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 농부로 불리는데요. 박영옥 스마트인컴 회장 모시고 금투세를 왜 반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네.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네. 회장님이 또 앞장서서 반대한다고 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됩니까? 일이 예고가 이렇게 오래전에 됐는데. 예, 뭐 지금과 같은 예. 환경에서 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은 대단히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증시가 좀 크게 위축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제 증시뿐만이 아니라 증시라고 하는 게 예. 제가 그 우리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공유 시스템이다. 아, 최고의 시스템이다. 네, 그런데 이 공유 시스템이 예. 이 붕괴를 이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 주식회사 이런 이 문제가 조금 붕괴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을 조금 두렵게 우려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지금과 같은 어떤 예. 투자 환경이나 문화에서 금투세를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은 예. 지금 금투세를 지금 시행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자금들이 예. 그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꼭-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이른바 미국 증시를 많이 투자하는데 예. 이게 금투세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물론 이제 금투세 포함해서 예. 그 지금 세계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을 지금 이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지금 이렇게 자금이 지금 쏠려 나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은 과거에 그 우리가 뭐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예.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뭐 국내 주식보다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네. 훨씬 스마트폰 쉬운 상태가 되고 클릭 있습니다. 몇 번 하면 투자할 수 예.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정말 그 대부분 다 보면 우리 그 소액 투자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일부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금투세는 이게 그 부자 감세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대상이 지금 연간 소득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물리니까 예. 결국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에게 물리는 거다. 예.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예. 부자 감세가 되는 근데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지금 그 제가 이제 주식 투자는 그 투자의 대상이 예,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회사라는 아주 그 정제된 그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짓는 예. 그 이익 집단입니다. 네, 이 우리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증권 시장을 통해서 이 배당이 됐든 캐피탈 게인이 됐든 예. 이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주주가 공유하는 거죠 예. 수익을. 네. 그러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자산의 부도 축적을 하면서 우리 삶도 네. 이렇게 윤택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붕괴를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아, 그 이제 소액 투자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일반 국민들 또 심지어는 소액 투자자 그 한국 주식투자 연합회 이 보고 이러니까 투자자 연합회. 혈서까지 쓰면서 금투 실시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소액 투자자들이 모인 집단인데 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귀담아 예.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증시가 크게 위축이 될 거고 증시를 넘어서 예. 이런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 좀 흔들리고 그게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어차피 여야가 합의를 해서 2023년에 시행하려다가 내년으로 2년 미뤄놨는데 네. 이거를 회장님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지금 안 돼 있다. 물론 시장이 무너질 우려도 있지만 어떤 게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길래 아니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분명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예. 취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예. 이제 더더욱 그 우리 그
증권 시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렇게 유출이 될 거라고 유출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증시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지금 문제이기에 취약하다 그런 겁니까? 어떤 문제를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씩 있을 들어볼까요?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 볼까요? 예.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왜 취약한지. 예. 예. 우리 증시가 취약한 것은 그 대부분 예. 이제 제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네. 정말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돈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돈통. 예. 네.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짜리 돈통이 있다. 예. 이 돈통에 저 매년 네. 1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돈통이 있다. 10만 원씩 예. 수익이 나는 돈통이 있습니다. 돈통이 있다. 네. 이런 돈통의 거래가 예. 미국에서는 4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우리 또 가까운 또 대만에서는 25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는데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 돈통이 8, 90만 원의 거래가 된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100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씩이나 수익이 나는데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뭐 100만 원도 거래가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값을 못 받는 일?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네. 그 주식회사를 그 운영하는 주체는 네. 그 주주가 있고 주주가 이사회를 선정을 해서 네. 이사회가 있고 예. 또 경영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회가 그 주주를 대표해서 기업 경영을 잘해서 성과가 나면은 자본이 됐든 자본 캐피탈이 됐든 아니면은 이제 배당이 됐든 성과를 공유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예. 그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안 돼 있고 예. 집중이 돼 있어서 예. 대부분 다 지배주주 중심으로 예. 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끌려왔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하면은 뭐 두 가지입니다. 예. 결국은 불투명한 어떤 지배 구조와 지배 구조 더불어서 문제. 예. 낮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 예. 주주 환원율. 주주한테 주는 돈이 너무 적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 회사로 그 오너가의 일가로 예. 이렇게 인식을 그 본인들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개인 회사가 아니죠.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그렇죠. 회사인데. 그에 대한 인식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아직도. 있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돈통 얘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저 PBR주 자산 가치로 따졌을 때 예. PBR 우리는 1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주가 미국은 순 4.5배 자산 비율 예, 2배 그렇죠. 미만. 예. 대만 같은 경우는 뭐 2.5배 이상이 거래가 되고 그게 있다는 돈통의 얘기군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증시가 취약하다. 예.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지배 구조가 조금 선진화돼 있지 않다. 예.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다. 예.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는 걸 주면 증시가 충격을 받고 경제가 큰일 난다는데 그러면 예. 그걸 좀 견딜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된다면 뭐를 좀 바꿔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네. 않고 만약에 그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뭐 불을 보듯 이게 대한민국장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엑소스 현상이 지속이 될 거라고 이렇게 가속화될 아직 거라고 시행 보고 안 해봤는데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세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예. 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실행하는 게. 예, 어떻게 그래서 해야 저는 됩니까?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고쳐진다고 하면 세 가지? 예. 예. 첫 번째. 첫 번째 그 지배주주도 예.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좀 만들자. 지배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그게 무슨 또 어떻게 하자는 그래서 얘기인가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하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예. 지금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분리과세가 되지만 그걸 넘으면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배주주들이 그 배당도 결정하고 회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를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당을 이렇게 받아봐야 예. 그 50% 이상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환산이 돼서 세금을 내니까 최고세율 배당을 50%. 선택을 하지 않고 아, 다양한 예. 뭐 자본거래나 아니면 이제 다양한 손익거래를 통해서 예. 또 더더욱 그 월급이나 상여금을 통해서
월급을 가져가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가져가요, 또 지배주주가.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주주, 지배주주도 어. 그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아. 배당의 의사 결정권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어도 대주주한테도 15.4%로 아, 이렇게 그 적용을 하게 되면 대주주에 대주주도 대해서? 뭐 월급이나 상여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회사가 잘 될 때는 배당을 많이 받고 예.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은 또 배당을 좀 적게 받고 이런 어떤 그 지배주주와 예. 일반 주주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부분이 돼야만이 예. 그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대주주한테도 15.4%로 적용을 하자. 낮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을 예. 대주주, 지배주주도 이렇게 낮은 분리과세에 하자. 지금은 2천만 원까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금융 자산을 종합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2천만 원이 넘는 곳에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자 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은 뭐 2천만 원 제한이 되는데 배당 소득만 계속 분리과세 하자 그러면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예. 지금 대주주들만이 그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중서민들은 뭐 상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예. 일반 기업의 형태에 의존해서 다 살아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음. 이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만이 그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또 삶이 좀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 증시인 거죠, 지금. 그렇죠. 미국을 보는 거죠. 예. 아. 그래서 금투세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이게 뭐 조세 정의니 조세 형평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이러지만은 지금은 지구촌 시대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벽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없으면 당연히 나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혹자들은 예. 야 뭐 우리 투자 미국장 투자해서 뭐 왜 벌어들이는 거 뭐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국장을 버리고 미장에 다 투자한다고 미국장으로 하면 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삶의 터전은 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돈을 조달할 수도 없고 그렇죠. 투자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업의 우리 대부분의 중서민들은 자본이 축적돼 있지 않은 중서민들은 예. 정말 기업의 그 뭐 종업원이 됐든 예. 아니면 기업의 그 납품업자가 됐든 아니면 뭐 조그마한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런 형태로 살아가는데 그 터전 자체가 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 그 활성화 차원에서 그 배당 여러 가지 소득을. 이제 뭐 세제 혜택이나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 지배주주에게도 적용을 해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유인을 주자. 예. 그래야만 증시가 좀 활성화되고 배당을 늘리고 주주하는 일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순조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필요한 것, 증시가 최고하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될 게 뭡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예. 대주주, 지배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예, 정말 그 우리가 대주주들, 지배주주들이 많아봐야 예. 20, 30%거든요. 7, 80%가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이런 혜택을 이제 준과 동시에 지배주주들의 우리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네. 야, 이 지배주주가 아니면 대주주가 예. 일반 주주의 가치를 그 훼손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서 훼손해서 그 이게 뭐 사익을 편취하는 사익 뭐 이제 편취. 배임이나 횡령,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배주주, 대주주의 금융 범죄에 대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강화를? 이제 물론 뭐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 가중 처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다 있지만 있잖아요, 형법에. 저는 예. 그걸 보다는 의결권을 제한하자. 재산권은 박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의결권을 좀 제한을 하면 좋겠다. 의결권을 제한하자. 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야 이거 내가 잘못하다가 기업을 뺏는 회사도 건데요, 그거는. 뺏길 수 있다라는 네. 이런 그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논의를 한번 이렇게 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법 382조 사망에 상법. 대해서 네. 지금
주주의 어떤 그 수탁자 그 의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상법 382조 3항은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의무입니다. 예, 예. 네. 그런데 그 이 지배주주들의 그 이 금융 범죄에 대해서 이 금융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 뭐 자본시장의 어떤 그 얘기하면 주가 조작범 이런 얘기하고 이러지만은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기업의 그 오너들과 연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이 우리의 자본시장을 이렇게 해치는 그 대주주, 지배주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 같은 걸 제한하게 되면은 의결권. 예방 차원에서 예. 그 정말 기업 지배 구조도 예. 건전하고 개선해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액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지배주주의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뭐 횡령했다면 횡령을 회수하는 걸 넘어서서 네. 의결권을 제한한다면 의결권은 이제 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결국은 회사를 뺏기는 셈인데 예. 그거 참 이 법의 어떤 취지나 기업 이런 어떤 자본시장 원리에 과연 어느 정도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자 그런 주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왜냐하면 회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지배주 그 개인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들이 그냥 수도 없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네. 뭐 이렇게 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좀 다 지나간 얘기니까. 예, 최근 과거에 일로 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권, 그다음에 또 뭐 SK의 저 물적 분할 문제, 또 SK 물적 분할, LG화학의 또 물적 분할 문제, 네. 또 최근에 뭐 이제 두산과 두산 밥캡의 그 합병 문제,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 그 어떻게 보면은 지배주주의 그 지배력을 네,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음, 그 대주주들이 정말 기업을 이렇게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아니면은 또 심지어는 낮을 때 그 시가로 사서 상장 폐지해서 예. 다시 재상장해서 네. 팔게 되면은 이익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개인 주주들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지배주주들의 행위에 관해서 예. 뭐 지금 두산 사례도 들었고 그 앞에 기업들의 얘기도 들었는데 보통 이제 합병의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예. 물론 횡령 배임도 그렇지만 합병의 경우에 합병 비율이 조금 개인 소액주주들의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이번 두산 케이스도 약간 그런 소액주도 불만이 있었는데 예. 우리 합병 비율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법과 제도가 그 대주주나 지배주주에게 이렇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법에? 부분을 그렇죠. 문제가 있네. 문제가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제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납입 자본에 대해서 네. 유한 책임을 지는 이런 그 정제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예. 이걸 잘 활용해서 오늘의 그 우리나라 그 정말 50대 그룹이 커왔다고 봐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주주들의 어떤 그 이익 집단인데 네. 그렇다고 저 주주의 어떤 그 이익이 예. 비례적으로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런 인식을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합병 비율이 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 소액주주들의 그 부분은 침해하게- 왜요? 뭐가 문제? 지금 이제 합병 비율을 지금 시가로 하기 때문에 법에 시가로 하게 돼 예. 있죠. 자본시장법에.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주주 그 이렇게 의견 제한하는 문제, 금융 범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요즘 그 시가평가 제도가 이제 시가. 우리는 시가 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죠. 합병 예. 비율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이 문제가 법대로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업을 이제 합병하거나 예. 아니면 분할하거나 할 때. 아니면 폐지하거나 예. 아니면 뭐 CB나 BW 발행할 때 이 예. 시가로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 때는 좀 시가로 하지 않고 기업의 어떤 공정 가치나 공정 순자산 가치나.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해서 하면은 왜요? 이런 그 시가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공감을 할지 모르지만은 긴 시간 동안 예. 지배주주가 됐던 아. 그 대주주가 됐던 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그 좀 쉽게 좋은 시기에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시가로하게 법을 따르다 보면 따르지만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원하는 시점에 시가를 조금 낮추거나 예.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리하게 자기가 가격을 형성이 되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렇죠. 전제를 조건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가능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니 가능하냐고요. 예,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두산과 두산 노보티스의 어떤 그 합병 마켓? 문제도 예. 두산 합병 문제도 결국은 그 두산 노보티스는 지금 미래 성장성이 있어서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예. 크게 부풀려져 있고 예.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지금 그 2008년도 어려운 시기 때 네. 그 M&A를 해서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그 현금 흐름이 좋은데 예.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아. 아무래도 그 두산 노보틱스의 노보틱스. 지배주주의 그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올라간다. 이 가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그래서 시가라는 게 예.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이게 반영이 못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 합병이라든가 예. 그 분할이라든가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적어도 공정 가치나 시장 가치로 예, 현재- 순자산 가치로 해야 된다. 예, 합병이나 분할할 때 지금 자본시장법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기준을 공정가치나 기업 가치, 순수한 기업 가치로 좀 해보자 이렇게 예. 바꿔야 된다. 예.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지금 제안을 해주셨고 이제 금투세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그 금투세를 시행할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이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우리 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굉장히 적게 되잖아요. 연간 5천만 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간 1억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예. 연간 1억의 이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예. 그 사람이 이익이 좀 세금을 좀 내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권거래세 내는 게 더 부담 아닙니까? 차라리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금투세 문제는 이게 이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경쟁력 아니면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을 예.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금투세 도입을 이제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예. 국가 경쟁력 저하 차원에서 이렇게 그 바라봐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뭐 배당 소득세나 이런 쪽은 이제 분리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분리과세를 좀 뭐 확대하고. 이자나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확정부니까 예. 당연히 세금을 이렇게 내는 거고 예. 지금 하는 건데 예. 제가 이제 우리 삶이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꽃은 이제 기업이고 그 기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일자리고 네. 이 자본시장이 축소가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루는 이제 기업들의 활동이 이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건 결국 이제 이제, 민생 경제도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좀, 없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예. 좀 이제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빨리 좀 이렇게 결정을 내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결정을 못 내는데 24일 금투세 이제 토론회를 민주당이 합니다. 예, 예.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하자, 폐지하자 주장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제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시장을 해보자는 건데 국내 증시에 크게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 금투세 시행하면 한국 증시 떠나실 거예요? 저는 시행해도 한국 증시에 투자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떠날 분들 많을까요?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을까요? 예.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 뭐 그 모든 부분이 이제 그 노출이 돼서 예. 그 뭐 세금 내는 게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원 노출을 꺼려합니다. 세원 노출을. 네. 그래서 아까 예. 금투세를 뭐 5천에서 1억 된다고 이렇게 1억 얘기하고 이재명 이러면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 그러는데. 예, 우리 증권 시장이 정말 그 6개월짜리 장이 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왜요? 6개월. 예를 들어서 뭐 저 연초에 샀다가 예. 뭐 7, 8월 달 되면은 또 이렇게 1억이나 올려준다고 하면은 예. 세금을 면제하려고 또 팔고 아. 또 이런 형태의 장이 그 이루어질 그렇게 될수 이게 있다. 이제 돈의 심리라는 게 예. 또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예. 이제 물론 미국의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자금이 나가지만 예. 지금 국내에 자금이 빠져서 지금 미국장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 저는 이제 금투세뿐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또 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거죠. 뭐 예.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약화된다거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노출을 끌어서 그 국내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네. 이 큰 손들이 예. 또 뭐 기업가들 아니면 자본가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우리 사람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예. 대정맥이 잘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 그 연결돼 있는 11줄이나 그 모세혈관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증시는 만약에 그 대동맥이 피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실핏줄은 고사되지 않습니까? 우리 막히면. 자본시장은 그보다 더 이렇게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금투세를 한다는 것은 예. 정말 그 우리 이 경제를 정말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회장님은 조금 금투세를 이제 원래 내년부터 시행되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미뤄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럼요. 저 지금 밀어두는 충분히 거, 예.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 투자해도 예. 내 돈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도 예. 뭐 이렇게 많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내 자산이 갈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수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러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아예 우리 증시를 외면하고 해외로 가는데 해외로 가고 이러면은 정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자기가 투자한 돈이 우리 증시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불신과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밸류 정책이나 밸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응하는 회사들도 예. 뭐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금년에 많이 올랐던 게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지주회사들이 잖습니까? 금융 지주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외국인 지분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KTNG나 KT 금융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 지금 뭐 우리 현대그룹이나 네. 기타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도 그 정부 밸류업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 이 외국인의 어떤 파수꾼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기관 투자가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알짜 회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밸류업을. 예,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될 알겠습니다. 정말 그 필요한 기업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제대로-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다. 알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우리 주식농부를 울리는 박영옥 회장께서는 증시가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먼저 완비한 후에 대주 금융 범죄에 대한 형벌을 훨씬 더 강화하고 의결권을 제한하고 배당소득세를 확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박영옥 스마트인컴 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었습니다. 회장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